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를 발표할 이규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던 중 제가 평소에도 자주 타고 다니는 버스의 노선은 어떻게 정해질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선을 정한 사례인 올빼미 버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서울시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를 주제로 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올빼미 버스는 서울시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전용 버스를 말합니다. 2013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2개의 노선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운행 중입니다. 초반에는 각각 6대의 배차에 35분부터 40분의 배차 간격을 가지고 운행되었고, 이후 계속 증차하여 9개의 노선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버스 노선의 선정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2,150원입니다. 다음으로 올빼미 버스의 노선입니다. 올빼미 버스의 번호 체계는 앞에 밤을 의미하는 N이 붙으며 뒤에 두 자리인 숫자는 기점권 역의 숫자와 종점권 역의 숫자가 붙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로 번호를 매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권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가 강북권 지역이 종점인 경우 강서권 지역의 6과 강북권 지역의 1로 표기하여 N61번 버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올빼미 버스의 빅데이터 활용 목적은 야간에 운행되는 버스가 새벽 시간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노선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이동 동선은 낮과 밤이 차이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달라서 이를 파악하여 노선을 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노선을 짜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때 사용된 빅데이터로는 KT 통화량 통계 데이터와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유동인구와 교통 수요를 노선별, 요일별로 분석하여 버스 노선을 최적화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 노선이 정해지는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차로 KT 통화량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KT 고객의 통화 기지국 위치 및 청구지 주소를 데이터로 하였는데, 서울시 전역을 지름 1km에 1252개 구역으로 나눠서 심야 시간인 0시부터 5시까지 1개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억 건의 KT 통화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유동인구 밀집도를 분석하여 이를 시각화한 아래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대, 동대문, 신림역, 강남, 종로 등의 순서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검증입니다.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스마트 카드사인 KSCC의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계인 IDTG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7일치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1일에 약 70에서 80만 건의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앞에서 보았던 KT 통화량 통계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 수요를 분석하였고, 강남, 신림, 홍대 등의 순서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두 사진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승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지역에서 하차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한 KT 통화량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를 주중과 토요일, 일요일 0시부터 5시로 나누어 얻었으며, 통화를 할 때 기지국의 위치를 출발지로 하고 사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도착지로 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또한 통화량 데이터와 같이 주중, 토요일, 일요일 0시부터 5시까지의 데이터를 나누어 얻었으며,
승차 위치와 하차 위치를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계속 축적해어 왔던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빼미 버스의 최종 버스 노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입니다. 올빼미 버스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선을 짜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새벽에 활동하는 여성의 인구가 11%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 버스를 타는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인 효과로 택시의 승차 거부가 8.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빼미 버스의 주 이용 승객은 택시 승차를 거부당한 사람과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므로 올빼미 버스를 통해 승차 거부가 줄어 택시를 타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밤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독서실이나 학원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늘어날 것이며 대리기사의 이동수단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대리운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 사례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큰 부족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이므로 조금 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에 출입 시 찍는 QR코드가 생각나게 되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유동인구와 교통수요를 파악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리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례에 대해 제가 생각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를 타다 보면 저상버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상버스는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KT 통화량 통계 데이터와 사용자의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앞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학교 셔틀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이외에도 타 종합대학의 경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차가 없는 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셔틀버스는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시간대를 통해 이동 경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셔틀버스를 배치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다른 사례 3개를 소개한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야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로 효율적인 노선을 정했던 것처럼 택시 기사님들이 이용하시는 카카오 택시나 와 같은 앱들에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적용시켜서 승차하는 승객이 더 많은 곳으로 기사님을 안내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승객들도 더 빠르게 택시에 승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이용해 낮에 다니는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적고 교통수요가 적은 노선에 다니는 버스는 운행 횟수를 좀 더 줄이고 많은 노선에는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사람들이 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